12일까지 답변 안 하게 되면은 제보받은 거 터뜨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실에 제보가 온 겁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서부 여러분들 지법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은 겁니다. 현행법으로 굉장히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영장 거래를 한 겁니다. 재판 거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이 좌익들은 가장 큰 특색이 일단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혐오감이나 적대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피해의식이 강한 집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평소에 800인 1000명을 동원해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뭔고 하니까 경찰 수뇌부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단들이 결속해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은 적대감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혐오감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지금 경찰의 수뇌부들이 누구인지는 대충 다 짐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피해의식이 유전자처럼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돈도 주고 물도 주고 아무리 따뜻한 말을 주더라도 내가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야. 이렇게 이러면 하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가지느냐. 적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혐오감을. 아마 공병호 TV를 보는 사람 중에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혐오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민주당의 무슨 허위 감시단에 제보할 겁니다. 무고로 계속 공방사를 고발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피해의식은 대체 그 병입니다. 병. 옛날에 한참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그때 대통령의 출마하기 훨씬 전에 사적으로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성장기가 그렇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집안이 참 어렵고 가난했지만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적대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도록 그게 세상을 평온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점을 굉장히 고마워한다. 참 부모님들이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피해의식을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아주 큰 제약이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윤상현 의원이 올린 게 이게 윤상현 의원의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보 같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 같아요. 영장을 거래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각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애매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 철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했는데 중앙지방법원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서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엮으려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짝짝꿍해서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중앙지방법원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밝히지 않으면
중앙지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침묵은 국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진실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12일까지 공개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걸 여러분들 서울중앙지법이 적당하게 판사들이 이런 게 하는 건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재판거래한 인간들도 보였고 2020년 4.15 총선 후에 부정선거 덮는 거 보게 되면은 뭐 판사들이 개차반이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대답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없는지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살얼음판이 된 것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방 영장청구판사의 월권행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상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실을 공개해야 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기각했는데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짜고 이 혼란을 야기시킨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좌익은 있죠. 거짓말이 특기입니다. 그리고 조작이 주특기고 그다음에 사기가 부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은 항상 이런 뭐가 따라다니는 거 하니까 거짓 사기 조작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막지 않습니다. 이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사기치가 정권 잡고 국민들 그냥 뭐죠 가난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익들 다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좌익들은 국민들에게 사기쳐가지고 권력 잡고 부정선거 이용해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끌어갈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이 초토화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겨울이 추운 나라입니다. 우리 수입액 가운데 거의 30% 정도가 아마 LNG나 연료를 사는데 아마 투입될 겁니다. 돈 못 벌면 그냥 나라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이번에 여러분들 2025년 CES 라스베가스의 가장 큰 전기전자 여러분들 그 박람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의 한국 기업들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엄 TV에서도 있죠. 한국의 삼성전자 LG가 중국의 하이센스나 이런 기업에 다 밀리는 겁니다. 한국 큰일 났습니다. 한국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여러분 나는 그냥 미끄러져 내려간 게 눈에 그냥 보입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하고 있구나. 그게 주 52시간 도입해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있느냐 이야기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니까 여러분 이번에 못 막으면은 진짜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협박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이런 무너질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오죽했으면 이런 계엄을 선포했겠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본 겁니다. 이번에 한번 보시죠. 국방부 하는 처신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판사들 공수처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아닌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조선 말기의 사색당경을 나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민족이 에너지는 차고 넘치니까 건설적인 용도로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면 내부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날뛰는 민족이구나. 그게 이러면서 적나라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용수출을 눌러놓은 것처럼 잠시 여러분들 그냥 눌러져 있는 건데 딱 놓으니까 그냥 본래 뭡니까 조선민족 습성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뜯어먹고 죽이고 살리고 뭡니까 상대방을 감방에 쳐넣고 뭡니까 그냥 모가지를 쳐기 위해서 조선족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는 칼을 쓰고 지금 총 쓰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영장을 열면 쇼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좌익들인 겁니다.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좌익들인 겁니다. 그 좌익들이 뭐죠? 선거 부정까지 이런 저지르고 부정선거로서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죠. 민족성 자체가 이런 본래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 이런 영장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문일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공수처가 처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과의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본회의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좌익들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좌익들은 참말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영장 쇼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 형사처벌, 영장 쇼핑에 관여한 공수처 관계자들과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직권 남용, 직무유기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해임, 정직, 감복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절차가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런들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위반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하고 4.15 총선위원 대법관들의 선거 무효소송, 권순일, 노태학, 노정희,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민주수, 완전히 덥지 않습니까? 4.15 총선 영장 신청 전부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 일선 판사들이. 정말 많이 썩은 겁니다.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거죠. 하기야 뭐 사법부라고 이러면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런 사건의 정점에 부정선거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민주당의 행운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